안녕하세요. 연금 강의 컨설팅 전문가 차경수입니다. 연금저축 펀드 규모와 ISA 적립금 규모가 비슷합니다. ISA 계좌 혜택이 엄청나게 커져서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ISA 계좌에 최대 2억까지 낼 수 있고 수익의 1,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의 해지에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ISA 계좌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각 운용 상품별 손익을 퉁쳐서 최대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가입 후 3년 지나 만기 해지해서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체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외에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지금도 꽃놀이 계좌인데 더 좋아집니다. 연간 납부 한도는 현재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 서민형 모두 2.5배 늘어납니다. 일반형은 현재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현재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아예 가입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ISA 계좌 4가지 활용법입니다. 첫째, 비과세 혜택 보며 목돈 만들자, 3년마다 풍차 돌리기로 추가 세액공제 받자, 목돈을 연금계좌로 넘기는 징검다리로 활용하자, 금융소득 분리과세용으로 활용하자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과세 혜택 누리며 목돈 만들자입니다. 서민형이 많을까요? 일반형이 많을까요? 가입자 총 488만 명 중 서민형이 326만 명입니다. 서민형이 일반형보다 2배가 많고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중개형이 신탁형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연간 2천 낼 돈도 없는데 4천으로 늘어나면 뭐해? 납부 한도가 연 4천으로 늘어나도 그림의 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 건 혜택을 보실 수 있겠죠. 통산 수익의 10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3년마다 만기 해지해서 풍차 돌리기 한다면 거의 세금 없이 풀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겠네요. 3년 못 기다리고 중도에 찾아도 해지만 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은 누릴 수 있으니까 목돈 쓸 일이 생길지 말지 알 수 없을 때는 일단 ISA 계좌에 밀어 넣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3년 안에 결혼 자금이 필요할지 내 집 마련 자금이 필요할지 불투명하다면 일반 계좌나 파킹 통장에서 굴리지 마시고 일단은 ISA 계좌에 밀어 넣으시라는 겁니다. 일단 ISA 계좌에 밀어 넣고 도중에 목돈 쓸 일 없으면 3년 채우시고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필요하면 3년 만기 전에 원금은 빼서 쓰시면 되니까요. 만기 전에 원금 빼도 불이익이 없나요?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지만 해지하지 않고 내가 낸 원금 범위 내에서 찾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번 찾으면 찾은 금액만큼 다시 채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노후 연금 마련을 위해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의 소액이라도 장기간 꾸준히 납부하되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 전에 절대 찾지 말라고 했죠. 찾아서 써야 할 돈은 ISA 계좌에서 굴리면 됩니다. 상품별로 손해도 나고 이익도 날 수 있겠죠. 상품별 손익에 대해 빼고 받고 퉁쳐서 해지 시점에 누적 통산 수익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매년 비과세 적용하는 게 아니고 만기 해지 시 한 번만 적용합니다. 두 번째, 3년마다 풍차 돌리기로 추가 세액공제 받으십시오. 3년 지났는데 투자한 주식이 떨어져서 만기 해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TF 같은 상품은 오늘 매도 후 만기 해지해서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연금계좌에서 다시 매수하면 별 차이가 없지만 주식 손실이 크다면 손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ISA 계좌에서는 3년 지나서 만기 해지하기 쉬운 상품 위주로 담을 것을 권유합니다. 3년마다 비과세 혜택 보고 만기자금 목돈 쓸 곳이 없으면 연금계좌로 이체해서 추가로 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는 게 가성비는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풍차 돌리기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년 만기 후 적립금을 찾든 연금계좌로 이체하든 일단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해지해야 합니다. 상품을 모두 현금화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데
두 계좌에 나누어서 몽땅 이체해도 되고 일부만 이체해도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체한 건 다음해 1월 1일 이후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RP 계좌로 이체하면 55세 전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찾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만기자금을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체해야 되겠죠.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체한 자금 중 추가 세액공제 받을 금액만 놔두고 나머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자금 3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체하면 10%인 300만 원 추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2,700만 원은 내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단 3년 만기 해지 후 비과세 혜택 챙기자, 목돈 쓸 일 없으면 연금계좌로 이체해서 추가 세액공제 받자, 만기 해지 후 바로 ISA 계좌를 새로 개설하자, 당장 ISA 계좌에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면 개설만 해놓고 빈 계좌로 놔둬도 된다. 왜? 나중에 한꺼번에 몽땅 납부할 수 있으니까. 이체한 다음 해 추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제외하고 다시 찾아서 ISA 계좌에 납부하자. 찾지 않고 연금 계좌에서 굴려도 좋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찾지 않은 자금은 필요하면 매년 세액공제 금액으로 써먹고 나중에 필요하면 찾자. 처음부터 찾을 계획이 전혀 없다면 만기자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도 된다. 세 번째, 목돈을 연금계좌로 넘기는 징검다리로 활용하자. 은퇴는 코앞인데 연금계좌에는 돈이 없고 건보료 부과 대상인 새마을금고나 신협, 은행 일반 계좌에 몇 억이 쌓여있는 사람이 꽤 됩니다. 교사, 공무원을 비롯해서 예금 아니면 죽음을 달라파로 살아오신 분들이죠. 예금을 하더라도 증권사 IRP 계좌에서 해야 이자 소득세도 안 내고 건보료도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그래서 은행 예금 만기가 도래하면 찾아서 IRP 계좌에 납부하고 싶다. 그런데 IRP가 나를 거부한다. 1년에 1,800만 원밖에 못 받겠단다. 투자 상품은 쳐다보기도 싫고 0.1%라도 이자 더 받으려고 특판 예금 찾아 운용하고 있는데 IRP 계좌에서도 예금 이자가 꽤 높단다. 헛똑똑이었다. IRP 계좌에서는 당장 15.4% 이자 소득세도 안 떼고 과세 이연도 되고 수익이 많이 나도 건보료랑 관계도 없단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도 상관없단다. 아, 내가 왜 진즉 몰랐을까? 이런 분들에게 ISA 계좌는 아주 유용한 계좌입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은행마다 5천만 원씩 짱 박아놓은 억 단위 여유 자금을 3년 안에 모두 세금과 건보료에서 자유로운 IRP 계좌로 피신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과 건보료에서 큰 메리트가 있는 연금 계좌는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 만기 자금은 몇 억이라도 1,800만 원과 관계없이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 연간 4천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니까 3년이면 최소 1억 2천, 부부가 같이 하면 2억 4천만 원까지 ISA 계좌에 쌓입니다. 비과세 혜택도 보면서 3년간 운용한 후 몽땅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억 단위 여유 자금이 은행 예금에 있다면 예금 만기가 돌아오는 쪽쪽 IRP 계좌에 연간 1,800만 원, ISA 계좌에 4천만 원씩 납부하십시오. ISA는 계좌 개설해놓고 납부 안 해도 납부 한도는 쌓여갑니다. 올해 개설해두고 3년 후 한꺼번에 1억 2천만 원을 납부하고 바로 다음날 만기 해지해서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자금이 너무 많이 쌓이면 묶인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ISA 계좌에 이체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억 단위 자금은 55세 이후 연금 개시 요건이 되면 자유 입출금 형식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수도꼭지 틀어서 받아 먹으면 된다고요. 잠시 수도꼭지 잠가도 되고 한꺼번에 두루박으로 푹푹 퍼서 먹어도 됩니다. 물가 인상률 반영이 되지 않고 고정된 금액만 빼먹는 연금보험에 비해 내가 운용하면서 필요한 만큼 찾는다는 게 IRP 계좌의 큰 장점입니다. 네 번째, 금융소득 분리과세용으로 활용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세금이 없는 브라질 국채 같은 상품에 운용하기도 하고 22% 분리과세 해외 직투 상품에 운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용 ISA 계좌가 새로 생깁니다. 새로 생긴 국내 투자용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없지만 수익에 대해 15.4% 분리과세로 쫑친다는 게 큰 메리트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율이 높아서 금융소득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15.4%로 착하게 종결 지을 수 있으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은 큰 메리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는 밑져야 본전인 착한 계좌입니다. 무조건 개설부터 해 놓으십시오. 연간 납부 한도가 4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줍니다. 급하면 언제든지 납부 원금은 찾아도 됩니다. 3년 만기 해지 후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해줍니다. 3년마다 만기 해지 후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체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다시 찾아서 ISA 계좌에 넣고 이렇게 3년 단위로 풍차 돌리기를 하십시오.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은행 예금의 운용 중인 억 단위 자금들을 IRP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4천만 원씩 납부해도 되고 계좌 개설하고 3년 지나서 한꺼번에 1억 2천만 원을 납부하고 바로 다음날 IRP 계좌로 이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국내 투자용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용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없지만 15.4% 분리과세로 종결 지을 수 있어서 종합과세에 따른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 한도를 4천만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를 1,000만 원까지 늘리는 건 정부의 추진 계획입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 가입자도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ISA 계좌 잘 활용해서 세금 혜택도 보고 목돈도 마련하시고 연금 준비도 잘 하십시오. 각종 인재개발원이나 연수원 세미나 워크숍 때 연금 강의 해드립니다. 신입사원부터 60대까지 맞춤 강의 해드립니다. 강의나 개인연금 컨설팅 필요하시면 메일 주십시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